오늘 얘기는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장애인 신문과 정규적으로 연상수 연구소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장 관계 여러 가지로 이런들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조선시대에 이정조 대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냥생활 부분을 강력하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혹시 이와 관련한 법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르네상스 연구소에서 함께 하는 데 있어 연구 과제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또 함께 나누고 해서 조피아가 필요하면 그걸 만들고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또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또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는 저는 공무원들 경북대학교에서 한 25년간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제가 파면이 됐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에. 그래서 제가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국제 ILO에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에게도 노동권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해서 약속을 하고 국제 기구에 가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가입은 해놔놓고 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을 하나의 접근의 도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어떤 때는 부정선거의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국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국민과 함께하는 이 공무원들이 됐을 때 정권에게 상당히 그림끈이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일단 법 없이 2002년도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환산은 못해도 많은 부분 부패가 줄어들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제 선거에 의해서 각 지자체장들이 뽑히고 나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거에 대한 비용들을 이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몇 배로 뽑아내고 또 다시 하기 위해서 또 뽑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선거 운동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밀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금 이제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천재. 근데 2002년 3월 달에 우리가 6만 8천 명이 전국적으로 노동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각종 이런 기관장들이 업무 추진비 빼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뇌물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 인사의 부분들이 있어서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230여 개 중에서 전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노조의 구체당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전체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 갖고 달대를 열어서 외곽을 사갖고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엄청 이런 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 추진비를 우리 조합원인 사람들이 또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갖고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도 또 이렇게 관계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력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제 작업을 하고 이것을 순위를 매기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매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 추진비 공개라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각종 인터넷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노동조합할 때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무서운 것보다는 어째서시 이 그대한 권력에 맞서서 이 정말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권력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책들,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의 가장 중심 지점에 입구와 출구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하는 이 바로 입구에 이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 자체가
국민의 편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공무원들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람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우리들의 그냥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성김이나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너무 호사스러운 거 아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보약 먹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사회공급을 강하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기본소득 제도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민처럼 국가가 그것이 상품권이 되든지 돈이 되든지 세금을 도로 나눠주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진짜적으로 수공업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기계가 대체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인해가지고 식당도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사람이 잘 살고 기계가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영향들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네? 생산하면 소비시켜주는 게 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도리거든요. 그러다 치면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계가 대체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기계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넣었습니다. 그게 기계사라 하거든요. 사람 대용으로 이제 일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임금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이런 기계세를 내놔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기계세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람이 쉬어도 소비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내놔라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제가 그 헌법 책을 썼습니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그때 한참 이제 계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그 이제 탄핵의 부분들이 있었고, 개헌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탄핵의 부분들도 제한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2천만 명이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도 하야라는 부분도 탄핵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헌법 속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헌법 속에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고 이제 탄핵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내려앉힐 칠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갖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각 집에 돌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탄핵이 돼도 국민의 손에 있어 탄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손에 뽑힌 이제 대리자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3분의 2 찬성을 하고, 그것도 정말 웃긴 게, 한 10명 정도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렇게 선택되지 않는 권력들이, 이 정말로 대통령을 내려앉히는, 이런 권력까지도 내려앉히는 이 선택되지 않는, 수출되지 않는 이 권력에 대해서 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헌법책을 쓰면서, 제가 헌법적인 이제 교수 한 명하고 또 3명이 공동으로 씁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잘못하면 국민이 일정 수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국민 소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 말라고 여러 수개월 동안 여러 수천 명이 이렇게 거리를 나가서 박근혜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헌법상으로 우리가 뽑는 권한에서도 이렇게 집에 보내는 이런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웃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말 웃깁니다. 제가 국회에서 3년 11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국회는 정말 이렇게 우습게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돈이 되거나 표가 되거나.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데요. 이제 돈 되고 표 되는 법안을 만들겠죠. 그럼 가장 이제 부분들이 이제 약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돈은 들어가는데 또 표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약자들이 그걸 스스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이러한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일정 좀 요건이 좀 세기는 한데 집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법은 없어요. 정말 또 웃긴 게 뭔가 하면은 지역의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역에 하루도 안 살아도 세금 한 개도 안 내도 금방 선거 때가 되면 꼬마 전략공천이다 이런 게 갖고 와서 그 국회에 또 뽑아줍니다. 그 세가지고 거기서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몰라라고 금방 와갖고 날파리처럼 와가지고 그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 지역구 대표라고 그래 정말 완전한 애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소 속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헌법 속에서 잡고 또 법률로 만들 것을 법률로 만들고 조례에 만들 것은 조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조대왕이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던 정책들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딱 정조대왕이 지금부터 1752년생이거든요. 딱 200년 전에 대통령이 1952년생입니다. 딱 대통령보다 200살 많습니다. 200년 전에 이제 정조대왕이 이렇게 했던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 임금이 뭐 대왕으로 이렇게 칭송받게 이분은 정말로 백성들하고 소통 문제를 엄청 쓰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이 즉위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도 받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그때 바로 이렇게 포도대장을 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가 임금이 돼서 다시 포도대장을 남아서 또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또 뼈를 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조 즉위하자마자 이제 4년 만에 이제 공국위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쳐내면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이런 군대를 만들고 휴장관을 이제 만들고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를 키우는 그때는 서울 중심의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리고 기족 중심, 양반 중심, 서울 중심의 이런 지도들을 키우는데 정조대왕 때는 지방의 인재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에서도 이렇게 가구를 치우고 이렇게 장명용을 만들어서 장명용은 지금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호 부대입니다. 하나의 또 군 부대처럼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위협들이 엄청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양반 귀족들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이제 필요하다 힘의 정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장명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과학자이면서도 의사이면서도 완전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48년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24년을 이렇게 있다가 24년을 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분이 학문에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규장각에서도 그 학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장명용이 훈련을 이렇게 시킬 때 본인이 직접 훈련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명용 이걸 그 백사들을 뽑을 때요 38명을 주위에 이제 뽑았는데 이분들을 직접 뽑을 때 그리고 서다고 뭐도 필요 없이 정말 무예 잘하는 사람들이 뽑게 되고 직접 시험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8명이 또다시 또 늘리고 이래가지고 힘을 이제 축적시키고 그러한 중심에는 바로 하는 양반 중심 그리고 소수 중심이 아니고 민중과 함께 했다는 이런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도 실시하면서 이렇게 서울 차별 없이 능력만 있으면은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 일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큰 분들이 이 사람 이분 능사면 이 정말로 이렇게 어린 약자들, 동료자들,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인생에 대한 부분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이 다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국가의 기본이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이제 주로 줄어들 거리면 세금도 줄어들고 국가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정조대왕께서는 그런 약자까지도 보호해가면서 인구 다산 정책을 이렇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집에 당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은 배움의 기름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이제 크게는 이제 자율정책하고 허물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태어났기는 났는데 먹을 게 없었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정책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나이별로 이렇게 이름들이 지어집니다. 소아 유아는 3세 이하, 그리고 4세부터 10세까지는 이제 어린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그때까지 그 사람들의 먹고 살 게 없으면 국가가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채워주는 것을 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책임을 이렇게 지기 전에 데려가서 이렇게 밥 주고, 국가가 양식 주고, 이런 끼끼나 채워주면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이렇게 데려가서 키우면서 저기 하도록 이렇게 국가가 전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살이 넘으면은 그걸 이제 본인이 독립을 하든지, 그때 당시에는 10살만 되면 독립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살이 넘으면은 본인이 독립을 못하면은 그 이제 키운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유아 정책, 그리고 뭐 이렇게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이런 걸 볼 때 노동 정책까지도 그때 당시의 200년 전에 그 정도대학의 정책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노동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직원들이 애를 놓고 이러면 산전 3주 휴가를 주잖아요. 지금 90일이거든요. 산전 3년을 주거든요. 근데 산전 3년 휴가 부분들은 세종대학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세종대학께서도 이렇게 정체다 인덱 심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노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애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를 낳아도 이렇게 돌봐줄 사람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전 휴가를 90일을 줬다가 또 보니까 또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산후를 이렇게 또 30일 또 130일, 110일, 130일 이렇게.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혼자서 애를 키울 수가 없는 기라. 혼자서 애를 낳았는데 혼자서 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휴가를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뒤에 정교대학 때 더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산전 산후 휴가가 되니까 지금부터 130일 남자까지. 그게 지금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정교대학은 그때 공노비들을 노비 해방을 쓰는 것입니다. 노비 해방을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해주었는데 링컨 대통령보다 80년 전에 정교대학은 이 노비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줘요. 이 인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링컨에 대한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80년 전에 이 노비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대를 못 쓰고, 그 다음 이제 수조 때에 시대에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하나의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부분을 크게 이분은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중지공 해가지고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좀 희생을 시키는 지금 90만 원만 이게. 근데 정말 지금 우리 현실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시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할 때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선거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한 40일 뭐 이렇게 정식 선거 기간 2주일 그 안에 뭐 사전 선거 이렇게 사전 등록 해가지고 하면 표될 때는 막 뜨거뜨고 개시를 하다가 딱 이렇게 우리가 30초 이렇게 그 민주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들어가서 투표한 게 딱 찍고 나쁘면 나의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뽑아놨는데 30초 딱 행사하고 나면 그럼 하루 치시다. 하루 딱 민주주의 하고 나면 364일은 그냥 그 사람은 1년 364일 4년 동안 지배당한단 말입니다. 내가 뽑아놨는데 법안을 만들어갈까 했구나. 아둥바둥 빌어야 되고 빌어보면 지가 와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 되고 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쭉 이렇게 돈을 받아 먹이면서 모르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찍어줬어요. 내가 필요한 거만 만들어줘야지. 왜 내가 가서 싸싸 빌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거 돈이 있습니까? 전체식은 그거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가고 표심을 해야 돼요. 표심을 이 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데로 왜 이런 정책들도 만들고 그런 속에서도 각기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가 소비시켜주고 또 서로가 이렇게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이런 아이디어도 내주고 그리고 아름아름을 통해서 수출이 필요하면 수출도 열어주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같이 있으면 그것도 열어주고 그 중심에 이 공무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정말로 제가 국립대학에 근무를 했어요. 국립대학이 그때 52개의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거든요. 경북대학교 때에는 제가 국립대학 숫자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전국 공무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국립대학 숫자가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법행정 사법부, 법원, 경찰, 교육청, 국회, 대학 전체 다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국에 21개 본부에 한 230개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람들이 14만 명이 우리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다리를 얻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노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사실 뭐 힘없으면 무서워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 기본권을 주면 대통령 당락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만의 그 공무원 자신들만의 이렇게 이익을 예수 활성화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국민들이 삶이 편안해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된다라면 정말로 이렇게 나라도 삶도 이렇게 나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국가 장려도 밝혀질 거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사료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아까 이제 돌핀 물을 이제 사용하는 데서 전략가를 이렇게 법률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정조 외상수 연구원은 이렇게 글쎄 각기 법을 만들었거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법안을 만들었기도 그냥 말을 해놔놓고 뭐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쳐가고 또 법안 발의를 해도 그냥 발의만 해놓고 쳐가고 이래가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안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 자체는 요즘은 이제 필요로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면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그거 하나 만들어줍니다. 시스템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더 왜냐하면 가진 자들만 접근을 하고 국회의원들만 접근을 하고 국민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이 필요한데 이 법안을 이렇게 우리 이 내용을 담아가고 법안 좀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 발안제가 있어요. 이 헌법 속에서 우리 국민 일정한 사람이 필요한 법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법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만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회의보다 높잖아요. 내가 나의 표에 의해서 국회의 당신이 내가 대리를 시켜놨는데 대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국민 발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헌법 속에 다 담아놔놓고 있고 이런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오랫동안 이제 손바닥으로 체계가지고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책자를 만드는데 그 원고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까 이제 헌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조항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속에서 답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도 제가 법안을 만들어드리고 그래갖고 필요하면 우리끼리 이제 소통해갖고 그 속에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것이 뭐 헌법하고 상위법률에 이렇게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든지 이런 것 있는지 이렇게 보고 이거는 어느 위원을 통해갖고 발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위원도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국회 토론을 좀 거치고 그래가지고 법안도 발의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건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치면 기본적으로 나의 건강도 나쁠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양물론까지 책임을 못 져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국가 책임져줘야지요. 그리고 일자리 안 주면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세상에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계속 야당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물건을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소비시킬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득이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예? 이 소득이 없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뭔가 이 물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 소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름 또 수출길이 막혔으면 또 떨궈주고 이런 것이 국가의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좋은 거를 만들어놔도 팔리지 않으면 그건 처박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뭐 100만 원이 되든지 50만 원이 되든지 지역 상품권 그리고 이렇게 현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이 부분부터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 50조가 나가든지 100조가 나가든지 그것이 시장에 팔리면은요 그 만들어진 물건이 다 이 농산물이 되든지 공산품이 되든지 고기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만들어 물건을 사는데 100조가 들어가지고 그 어제 그거 돈 갖고 씹어보겠습니까 돈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걸 아무리 많이 나눠도 거의 돌고 도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금으로 묻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그다음 100조 때문에 이게 기업이 살아나고 또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제?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또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럼 100조 나누면 한 50조는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 70%가 어떻고 100%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많이 버리면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또 지금 70% 골라내는데 그게 한 100개를 그리고 그 임금비만 해도 이런 수천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걸 주고 나서 나머지 이거 필요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가 뭐 돈이 남아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쓸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이제 다른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위기 상황에 우선 뭐 나가려고 해도 돈 부대하려고 해도 내가 뭐 나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국가가 나오면 돈 움직이지 마라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돈도 모르거나 그러면 죽으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직원들 보니까 급식소에 있는데 집단급식이랑 학교 오줌만 할게요. 오줌만 하면 공부만 되니까 그건 두란 이야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오줌만 이렇게 놔놓고 내가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오줌만 이렇게 놔놓고 먹고 사는 생계 안 주면 비용 안 해주면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금을 이를 위해서 선택시키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있는데 정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단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지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소비도 이렇게 하고 소비를 받침을 해서 생산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장애인 시민 그리고 친구들 한국 정부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chấp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관공서 모두 가면 그러니까 죄를 안 하는 분들이 우리 동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예. 그 가서 뭐안 된다고 돈 주고 뭐 이렇게 공공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돈 주고 안 받습니다. 한 1,000원이라도 굉장히 고장되고 먹고 막 짜리고 막 다 하면 모르겠다.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상 광고나 그리고 이제 전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광고를 절차도 이렇게 되고 또 맨날 또 일하는데 막 그거 한다 그래갖고 막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대신할 수 있는 대신 그런 속에서 우리 장애인 신원들에게 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르네상스 조선소관의 그 정조시대의 르네상스가 완전히 일상에 르네상스 시대를 만드는데 르네상스 주의로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